여러분의 그 소중한 데이터 말이죠. 과연 지금 누가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사이버 보안의 세계,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심장부, 바로 이 디지털 접근 제어의 청사진과 필수 도구들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정말 끝없이 펼쳐진 이 데이터의 우주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언제, 또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단순히 열쇠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비법을 단계별로 알아볼 거예요. 견고한 전략을 담은 청사진부터 시작해서 실제 방어에 쓰이는 강력한 도구들, 또 실시간 감시 시스템, 그리고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녹여내는 최신 트렌드와 미래 기술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보안이라고 하면 그냥 비싼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 하나 사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진짜 효과적인 보안은요, 잘 설계된 계획, 즉 청사진을 따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청사진이 바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만든 SP800-53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이거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걸 넘어서요, 1000개가 넘는 아주 상세한 통제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보안 수준을 달성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접근 방식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이 특정 방화벽을 써야 안전합니다라고 방법을 딱 정해줬다면 NIST 방식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기술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허가되지 않은 트래픽이 단 하나도 통과할 수 없다는 그 결과를 증명해내세요. 바로 이 결과 중심 접근법 덕분에 조직들은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도입하면서도 보안 목표를 아주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니스트가 접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들입니다. 첫째, 최소 권한의 원칙.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이메일만 확인하는 직원한테 시스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계정은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셋째, 그 계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치 범죄 현장의 CCTV처럼 모든 흔적을 기록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청, 이니사는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한 사람당 하나의 고유 계정. 그러니까 팀원끼리 아이디 하나를 돌려 쓰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계정을 공유하는 그 순간 어떤 행동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보안의 가장 기본인 책임 추적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든든한 청사진을 손에 넣었으니 우리의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도구들은요, 해커가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고 보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똑똑한 선제적 스캐너들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도구를 한번 보시죠. 리니스는 우리 시스템의 건강검진 의사처럼 리눅스 시스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보안 설정을 더 단단하게 강화해주고요. 닉토는 웹서버를 아주 빠르게 스캔해서 오래된 소프트웨어나 위험한 파일처럼 해커들의 쉬운 공격 목표가 될 만한 것들을 쏙쏙 찾아냅니다. 그리고 CNS백은 클라우드나 컨테이너 같은 최신 인프라 환경이 보안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요즘 시대에 꼭 맞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선제 방어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이제 실시간으로 침입을 탐지하는 우리 시스템의 눈과 귀, 말하자면 디지털 환경에 24시간 감시탐 역할을 하는 도구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수리카타를 성을 지키는 경비 시스템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 도구는 성이 정문을 지키는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쫙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경보를 울려주는 거죠. 정문을 지키는 수리카타가 있다면 성 내부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원도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이 OSS입니다. 각각의 컴퓨터나 서버 내부에서 중요한 파일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활동들을 샅샅이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경보가 울렸다면
그때는 이 디지털 포렌식 도구들이 출동합니다. 벨로시랩터는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침해 사고의 증거들을 아주 신속하게 수집하고요. 알키메는 마치 타임머신 같아요. 과거의 네트워크 상황을 그대로 녹화해 두었다가 우리가 CCTV 영상을 돌려보듯이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생생하게 재현해 줍니다. 자, 이제 보안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최신 철학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프트 레프트 혁명인데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단계부터 배관이나 전기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나중에 다 지은 벽을 부수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핵심에는 샘 그랩 같은 정적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쫙 이어지는 과정. 이걸 CI/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 도구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코드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죠. 당연히 초기에 버그를 잡는 게 나중에 대형 사고 수습하는 것보다 비용과 노력을 압도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요. 이 문장이 시프트 레프트가 왜 중요한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벽과 감시탑을 세워봤자 뭐 하겠어요? 개발자가 실수로 남겨둔 비밀 통로의 열쇠 하나가 유출되면 그 모든 방어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끔찍한 실수를 막아주는 도구가 깃릭스입니다. 개발자들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코드 속에 API 키나 비밀번호 같은 마스터 키를 남겨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깃릭스는 바로 이 코드 저장소를 샅샅이 뒤져서 이런 위험한 비밀 정보들이 세상 밖으로 유출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는 차세대 접근 제어, 그 미래를 잠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픈FGA입니다. 구글의 잔지바라는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이 기술은 접근 제어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어떤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건 단순히 편집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문서가 속한 폴더의 멤버이기 때문이죠. 오픈FGA는 바로 이 관계를 이해합니다. 사용자 X는 문서 Y와 같은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볼 수 있다처럼요. 객체 간의 복잡한 관계를 기반으로 권한을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하고 강력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NIST와 같은 명확한 청사진으로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세우세요. 둘째, 선제적 스캐너부터 실시간 탐지기까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도구로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꽉 채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프트 레프트 문화를 조직 전체에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안은 단 하나의 제품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의 보안 시스템과 도구 상자는 미래의 도전에 맞설 정비가 되셨나요?